네, Let IT Go 가장 핫하고 궁금한 IT 업계 이슈들 정리해보는 코너입니다. 세컨드 브레인 연구소 이인복 대표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이야기 하죠 오늘? 네, 오늘은 돈 이야기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돈? 네, 최근 결제하실 때 현금을 쓰신 적들 아마 거의 없으실 겁니다. 거의 없죠. 네, 저는 한 3년에서 4년 정도는 카드하고 스마트폰만 가지고 다니는데요. 이제 카드 없이도 스마트폰만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결제하는 세상, 간편 결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 이야기는요, 소상공인분들이랑 반드시 좀 들으셔야 되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우리의 삶하고 연결되는 돈 이야기니까 꼭 들으셔야 될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스마트폰으로 결제하는 거, 네. 이걸 간편 결제라고 부르는 거죠? 네, 맞습니다. 간편하게 돈을 지불하는 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네, 조금 구분을 하자면 상대방의 계좌번호를 몰라도 돈을 보낼 수 있다. 이거를 간편 송금이라고 보시면 좋고요. 현금하고 카드 없이도 물건을 계산할 수 있다. 이걸 간편 결제다. 나누어서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국내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건 뭐예요? 역시 삼성페이입니다. 아무래도 삼성페이도 간편 결제 서비스인데 우선은 이 삼성페이는 카드사에서 만든 서비스가 아니라 전자 IT 회사에서 만든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다가 여러분들께서 사용하시는 어떠한 카드라도 연동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든 서비스죠. 예. 그래서 단점이라면 삼성폰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할 서비스는 삼성페이뿐만 아니라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과 같이 특정 폰이 아니더라도요, 결제가 가능한 서비스를 좀 가져왔습니다. 전체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이 규모가 현재 80조 정도 규모로 보고 있는데요. 2016년도에는 26조였었습니다. 그러니까 3배 정도 벌써 성장을 한 거죠. 이야. 그리고 금융감독원 발표에 따르게 되면 이 간편 결제라는 게 은행, 카드, 전자금융업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뛰어들었습니다. 43개사가 50종에 해당하는 간편 결제를 제공한다고 하니까 너무 많은 겁니다. 어허. 이랬던 것들이 현재 가장 유명한 4강 정도 구조로 굳어졌습니다. 4강? 예, 이게 방금 전 이야기 드렸었던 삼성페이, 그리고 모바일 쪽에서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그리고 페이코 이렇게들 많이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로페이는 여기 없어요? 제로페이는 이제 시작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요. 예. 아직 좀 조용한 편이기는 합니다. 이제 거의 한 1년 정도? 그 정도가 됐죠. 맞아요. 네, 제로페이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거를 전 좀 보자면 많은 분들한테 오프라인에서 QR코드로 결제가 되는구나. 이런 인식을 심어줬다라는 건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예. 다만 문제는 제로페이뿐만 아니라 이 간편 결제라는 거에 사람들이 익숙하지 않다는 겁니다. 좀 보면은 QR 결제를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중국이거든요. 그렇다면서요. 네, 중국은 정말 어느 곳에서나 QR로 결제를 하는데 거기는 신용카드를 별로 안 쓴다고요? 신용카드 보급률이 거의 한 2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신용카드 보급률이 65에서 한 70% 정도 되니까 상황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발급도 어렵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난번에 다뤘던 마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신용카드는 부자들을 위한 거고요. 모바일 결제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거다라는 말까지 했었습니다. 예. 중국 가시면은 길거리 노점상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우스갯소리로 길거리에서 구걸하시는 분들도 QR코드를 갖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을 만큼 네. 중국은 직불 결제가 익숙하고요. 우리나라는 후불 결제에 익숙한 상황입니다. 신용카드는 후불 결제인 거죠? 맞습니다. 이런 간편페이 이런 거는 다 직불 결제고. 네, 직불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정부 차원에서 제로페이를 늘리고 있는 걸 보게 되면은 간편 결제망을 늘리는데 또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걸 정부 차원에서 결제망을 구축해 늘리게 된다라면 다른 회사들도요, 이걸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좀 되는 거죠. 예. 근데 문제는 지금도 그 제로페이 됩니다라고 써놓은 곳을 가서 제가 좀 물어보게 되면은 일하시는 분들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QR 결제 코드 같은 것들을 이렇게 테이블 밑에다가 놓아두는 경우들 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삼성페이 초창기 모습을 좀 보게 되면 이거 처음 나왔을 때도 결제할 때 카드를 내미는 게 아니라 핸드폰을 내민다는 것 자체가 좀 어색했었습니다. 어색하죠. 이게 좀 익숙해지고 편하는데 오래 걸렸었죠. 예. 그래서 저는 직불 결제이기 때문에 우선 큰 금액이 아니라 소액 결제부터 확산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 보편적으로 쓰는 신용카드도 초창기에 정착하는 데는 꽤 시간이 걸렸잖아요. 맞습니다. 그다음 이제 간편 결제 말고 아까 처음에 간편 송금이 있다고 그랬죠? 네. 그건 어떻게 하는 거죠? 우선 간편 송금은 상대방의 계좌번호를 모르더라도요, 제가 다른 사람의 전화번호만 알고 있으면 돈을 보낼 수 있는 서비스를 얘기합니다. 전화번호로 돈을 받는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인인증서를 설치할 필요도 없는 거죠.
이게 좀 엄청난 장점으로 보는 게 그 요새 스마트폰을 교체하고 나시면은 금융에 관련된 앱들도 다시 설치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거 설치하는 건 문제는 없는데 공인인증서를 또 다시 여기에다 설치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럼 PC에서 모바일로 보내고 이런 것들이 엄청 귀찮고 힘이 드는 일이 됩니다. 이걸 안 해도 되는 게 간편 송금 서비스죠. 그 대표적으로는 비바 리퍼블리카의 토스라는 서비스가 있고 토스. 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네. 그 토스라는 걸 사용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면서요? 이게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 다들 이제 토스를 회사 이름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아까 뭐 비바 리퍼블리카? 네, 이게 비바 리퍼블리카라 그래서 이 의미가 공화국 만세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금융에 있어서의 민주화를 뜻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었고요. 2015년에 시작했는데 이게 사업 모델이 간단했던 겁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결혼식에 못 가게 됐는데 축의금을 보내고 싶을 때 다시 연락해서 계좌번호를 물어보는 게 좀 힘든 일이거든요. 그렇죠. 전화번호는 알고 있으니까 쉽게 돈을 보내면 좋지 않을까? 라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던 앱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 편리함에 힘입다 보니까 작년 말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보통 유니콘 기업들을 기업 가치 1조 원 이상의 비상장 스타트업이라고 하는데 예. 여기에 합류를 했었습니다. 야. 성과를 좀 보게 되면 2018년도 말에 누적 다운로드 수가 2,100만 건, 누적 송금액이 27조 원. 현재는 누적 다운로드 3천만 원 돌파했으니까 거의 뭐 전 국민이 쓰는 앱이 됐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러네요. 근데 재밌는 건 여기서 송금을 넘어서 가지고요. 지금은 전 계좌의 통합 조회 서비스, 신용 등급 조회 서비스, 해외 간편 주식 투자도 토스에서 간편하게 가능합니다. 허허. 게다가 여행자 보험 같은 미니 보험도 거의 한 2분에서 3분 정도만 가입할 수 있을 정도로 전방위적인 간편 금융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 통합 솔루션이네요. 맞습니다. 이 회사가 좀 운이 좋은 회사인 것 같아요. 처음 서비스를 시작하고 2개월 만에 금융당국에서 제재를 좀 받았었습니다. 어떤 제재로? 왜요? 이 이유가 이 당시만 해도 공인인증서가 없이 돈을 송금을 한다? 예. 이게 이해가 안 됐었던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운이 따랐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때 천송이 코트 사건이 한번 벌어졌습니다. 이거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많으실 텐데요. 별의 손 그대라는 드라마가 중국에서도 굉장히 인기를 얻었죠. 이때 중국 분들이 천송이가 입고 온 코트를 한국에서 구매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직구를 해보고 싶은데 우리나라 사이트에 들어오게 되니까 액티브 X도 깔아야 되고요. 공인인증서 설치했던 겁니다. 그래서 불편하다. 그래서 맞아요. 불편하면서 규제 개혁에 대한 이야기가 이때 한꺼번에 나오게 됐었죠. 예. 그래서 토스도 여기에 힘입어서 다시 서비스를 재개했던 겁니다. 다만 이제 요즘에는 그 공격적인 영업을 좀 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이제 매출은 늘어나는데 영업 손실도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안정성 문제가 나오고 있죠. 이게 좀 문제가 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인터넷 은행으로 뭐 인가 신청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올해 초에도 한번 신청을 했었고요. 이때는 토스하고 키움이 신청을 했었는데 둘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들어가기 시작해서 이번에 들어간 거는요. 토스가 34% 정도의 지분을 가장 많이 차지를 하고 예. 뒤를 이어서 하나은행, 하나투자증권, 중소기업 중앙회, 이랜드월드, SC제일은행, 웰컴저축은행 등이 참여를 합니다. 그 지난번과의 차이점이라면 저희 상반기엔 토스가 60% 이상이었었고요. 지분율이. 지금은 좀 30%로 줄이면서 다양한 은행들과 함께 금융 서비스를 새롭게 만들겠다. 이렇게 네. 안정성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인가가 날런지는 아직 모르는 거죠? 이게 12월이 돼봐야지 합니다. 12월. 네네. 간편 결제, 간편 송금, 이 국내에서 지금 얼마나 많이 이용하죠? 우선 17일자로 한국은행이 2019년 상반기 중에 전자지급 서비스 이용 현황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발표 자리에 따르면은 간편송금 하루 평균 이용 금액만 해도 2,005억 원이라고 합니다. 이게 작년 하반기하고 비교를 한 데이터가 나왔는데 60%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예. 이용 건수 34.8% 늘어나서 219만 건씩 쓰라고 하니까 이건 시장이 정말 커졌고요. 간단하게만 좀 생각을 해봐도 저 같은 경우에도 요즘 주민세라든지 전기세라는 이런 세금을 납부를 할 때 은행 앱이나 고지서에서 납부를 하는 게 아니라 카카오페이와 같은 서비스를 통해서 한 번에 원클릭으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세금도 이렇게 내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편리함이 한몫을 하고 있죠. 카드 회사들은 이런 변화 움직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죠? 이게 재밌는 게 카드사하고 경쟁이 아니냐라고 생각도 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은 경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제휴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카카오페이를 쓰더라도 삼성페이를 쓰더라도 카카오뱅크 계좌하고만 연결시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께서 사용하시고 있는 주력 카드들을 다 등록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결제를 하더라도 그 신용카드를 계속 쓰게 되니까 손해보는 구조가 아닌 겁니다. 예. 그래서 카드사 입장에서는 우선은 제휴를 맺고 혹시 향후에 제휴카드 수에 대한 제재가 나오든지 아니면 수익률에 대한 주도권을 뺏기게 되는 경우만 아니라고 한다면 당분간은 계속 제휴를 이뤄날 것 같습니다. 네. 이 카카오페이나 이런 것도 외국에서도 결제가 됩니까? 이 부분이 제가 페이 전쟁이 2차전에 들어갔다라고 보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2차전. 네. 우선 1차전이라고 한다면 간편 결제 붐이 일어났을 때는요. 삼성페이, 네이버페이, L페이, H코인 굉장히 많은 페이들이 있었습니다. 예. 이게 1차전이었었고 4강으로 정리가 됐었죠. 근데 올해 6월 달에 외환거래법 시행령 및 외국환 거래 규정 개정안이 의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물건을 살 때는요.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페이코 등에 충전한 돈으로 결제를 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네. 환전 없이 결제가 가능하게 된 거죠. 그러네요. 근데 시스템이 지금 추진되는 중이기 때문에 전 세계가 아니라 현재는 일본 일부 지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향후에는 내년 정도에는 굉장히 많은 국가에서 환전 없이 결제할 수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은행들의 그 환전 수익은 많이 떨어지겠는데요. 떨어질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제 또 이제 2차전에 뛰어든 게 은행들입니다. 그래서 은행들도 자체적으로 페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우선 자체적인 리브페이를 통해서 환전 없이요. 이번에도 일본인데 일본에서 결제가 되는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은 유니온페이하고 제휴를 통해서 확장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뭐 유니온페이면은 거의 중국의 유일한 신용카드 쪽이죠. 부산은행 같은 경우에는 직불카드 중에 유니온페이가 발급되는 카드를 신청하고 나면 중국에서 여러분들이 결제를 하실 때 앱에다가 이 카드를 등록해 놓으면은요. QR코드로 어디서든지 결제할 수 있게 바뀌게 됩니다. 네. 이건 뭐 제가 직접 상하이하고 베이징 쪽에서 테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요. 이 페이 업체들도 그냥 온라인을 넘어서 오프라인으로까지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확장하네요.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예. 저는 이제 이번 달부터 여러분께 주목하시면 좋은 부분을 이제 테이블 위의 전쟁이라고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왜요? 테이블 위에서 전쟁한다. 그러니까 카카오하고 네이버가 지금 이제 싸우기 시작했는데요. 네. 카카오가 올해 초부터 챗봇 주문 서비스라는 걸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장에 가셔서 계산대에 줄을 서실 필요 없이 그냥 테이블에 앉으시게 되면 거기 QR코드 스티커가 있습니다. 이거를 인식하시게 되면은요. 카카오톡 채팅창에서 그 매장하고 제휴를 맺고 나신 다음에 주문하고 결제까지 쓸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네이버도 이번에 뛰어들어서 가맹점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라면요. 네이버 예약 파트너 센터에 신청을 하면 QR코드가 있는 스티커들을 보내줍니다. 그럼 이걸 테이블에다가 붙여놓으시게 되면 고객들은 와서 그 QR코드를 인식하게 되면 네이버에서 결제할 수 있는 메뉴판하고요. 네이버페이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뜨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간편하게 결제까지 이어지는 서비스들 한마디로 푸드테크가 이제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요식업체들은 주문 받으러 사람이 일부러 갈 필요도 없고 맞습니다. 인력 절감도 되겠네요. 네. 조금 있으면 이제 현금은 아예 사라진 세상 열리겠는데요. 네, 지금도 뭐 현금 없이 다니고는 있는데 점점 더 그렇게 될 겁니다. 예. 여기서 이제 저희가 포인트를 보는 거는 지금까지는 가게에 한 번 오신 손님은 지나가는 손님입니다. 현금을 내게 되면 데이터가 전혀 남지 않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데이터로 시작해서 데이터로 끝나게 되면은 점주 입장에서는요. 한 번 온 고객들도 관리할 수 있게 바뀌게 됩니다. 예. 이것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뛰어들고 있는 것 중에 하나죠. 맨 처음에 오늘 코너 시작하면서 얘기했습니다만 특히 자영업자들 이런 거를 영업에 이용 안 하고서는 이제 안 되겠네요. 맞습니다. 먼저 알고 나중에 알고의 차이에서 이게 그러니까요. 경쟁력이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간편해진 서비스인데 다만 주의할 거 한 가지만 좀 이야기 드리면은요. 예. 최근에 삼성의 갤럭시 S10하고 노트 10이 지문 인증이 뚫렸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저도 봤어요. 네, 이게 초음파 결제 방식에서 뚫리게 된 건데요. 그 무슨 몇천 원밖에 안 하는 싸구려 케이스 네. 그걸 누르면 그냥 저절로 풀린다면서요. 맞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 케이스는 보통 뒤에다 씌우기 때문에 생각을 못 하게 되는데 예. 실리콘 케이스를 앞에 액정 부분에다 놓고 나서 그거를 손가락으로 지문을 터치하게 되면 예. 어떤 손가락으로도 지문이 풀리게 되는 겁니다. 그거 이상하네요. 그거 참. 심지어는 지금 고구마로 뚫리기도 하고요. 발가락으로 뚫는 사례들도 나오게 되는데 예. 이제 뭐 업데이트가 바로 될 거라서 해결이 될 겁니다. 다만 저희가 주의해야 될 거는 이렇게 간편하게 살아가는 세상이 되다 보니까 정보보안 문제 역시도 좀 가볍게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스마트폰 하나로 이제 모든 게 다 해결되는 세상 곧 오겠습니다.
세컨드 브레인 연구소 이인복 대표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